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선생님? 식사동 일산. 경기도 고양 일산 동구 식사동. 이 낡은 이 오래된 다행스러운 게 반지하가 아니어서 좀 안도를 한 것 같아요. 네. 반지하 느낌이 나는 지상층 1층 빌라를 낙찰을 받으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낙찰 받은 거는 올해 초에 낙찰 받았는데 명도는 약간 시간이 걸렸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로프공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로프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로프공 중에서도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빌딩 청소, 아파트 청소, 줄 타고 하는 거는 경력이 오래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건 다. 네. 그럼 유리창 닦는 게 주 공종인 거고, 번외로 실리콘, 코킹까지, 네. 누수까지도 하는데,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랑 이렇게 직접 얘기한 건 처음이거든요. TV에서는 좀 본 것 같아요. 극한 직업이라는데 선입관이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에 대비해서 또 수입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서, 선생님은 얼마나 로프를 타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디 가도 그냥 로프공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200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20년 차 됐습니다. 20년 됐네. 진짜 오래 하셨구나. 예, 중간중간에 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서 잠깐 네. 좀 해봤는데 네.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선생님 처음 뵀을 때부터 남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도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 요새 같아서는 특히 또 좀 아이. 바쁘시다고. 예, 지금이 제일 시즌이에요. 아까 살짝 여쭤봤더니 이번 달에 2번 쉬시는데 그 하루를 또 저와 함께. 네. 뜻깊은- 오늘 새로운 로프를 사고 장비도 좀 사고 또 실리콘 자재도 사고 예, 쉬는 김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선생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 선생님이 팀원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사장님인 거잖아요. 네. 사업자로 지금 같이 일하는 친구가 3명 있고요. 6월 달에 1명 더 와서 이제 저까지 5명 규모가 됐습니다. 로프를 타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신 거고, 수입이 어마어마하신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월급쟁이들은 꿈도 못 꿀 수입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 정도 연봉이면 의사보다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편차는 조금 있겠지만. 요즘 들어서 좀 버는 거고요. 그 전에는 일을 하다 보니 원래 나서는 거를 많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하다 보니까 팀장이 되고 팀장을 하다 보니까 사장이 되고 사장이 돼 보니까 이거 직원 입장에서 제가 일했던 입장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돈을 벌려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상적인 좋은 사장이 되고 싶고 이 사람들을 벌어 먹여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목표와는 다르게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돈을 잘 못 벌었어요. 처음에는 네, 직원 할 때보다도 더 못 벌었던 오히려 것 같아요. 나보다 직원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챙겨줬다는 생각도 조금 네, 들어요. 그래서 보통 로프를 타러 오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극한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빚이 있다던가. 네. 이미 벼랑 끝에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드네. 아무리 돈을 좀 번다고 해도 쉽게 생각은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오시면 10명 중에 9명은 못하겠다 그러고 가세요. 그게 힘든 것보다 위험도 때문인 건가요? 일단 겁 때문에 겁이 그런 게- 나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 되게 드물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고소공포증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아니 전 지금도 무서워요. 오히려 저희 일은 예, 겁이 있어야 오히려 안전하고. 예, 안전불감증이 그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겁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저는. 조심하니까. 예, 중간중간 깜짝깜짝 놀리기도 하고. 이것도 좀 이따가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선생님이 제일 높이 올라간 건물은 63빌딩 높이도. 예, 신도림 테크노마트 거기 새로 지었을 때 준공청소라고 그러거든요. 네. 입주하기 전에 그 청소를 했었어요. 거기가 거의 층고가 한 200m 가까이 될 거예요. 한 180m 정도? 그러니까 180m 하면은 잘 와닿지 않잖아요.
층수로 한번 해보면 제가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정확히 모르긴 하는데 옛날 회사 다닐 때 강변 테크노마트에 네. 거기 32층에 일했었었는데 거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63빌딩하고도 얼마 차이 안 날 거예요. 층고로 치면 신도림 테크노마트도 40몇 층. 40층 정도 되지만 그럼 층수면 63빌딩보다 낮은 거 아니야? 한데 그게 층고가 높아가지고 거의 견줄만 하다. 네, 중간에 극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그 얘기를 살짝 하셨는데 고층에서 유리창을 청소하고 계시다가 바람이 이렇게 불면 공중에 떠 있다고. 바람이 많이 불면 저희가 날아다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수도 달고 타고 로프도 있고 보조줄도 있어갖고 줄이 3개다 보니까 서로 엉키고 그럼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풀고 내려오는데 선생님 그 쓰신 단어에서 저는 사실 아예 견줄만 하진 못하긴 하지만 저는 항상 삶이 생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도 어쩌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고 어떻게 내 적성이랑 잘 맞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 관리하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잘 맞구나 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 생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영상 찍고 하는 게 저도 결국에 생존이거든요. 좀 안전도에 있어서는 근데 뭐 세상에 100% 안전한 게 어딨어. 지금이라도 이거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집이잖아. 모르는 거지 이게. 네. 100% 안전이 어딨어요. 그 위험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단어가 되게 제 마음속에 깊게 박힌 것 같아요. 오히려 겁이 많은 게 더 안전하다. 모자이크여서 좀 아쉽긴 한데 선생님 딱 눈망울만 봐도 겁이 많으시고 인상이 너무 선하시게 생기시고 겁이 많으시다라는 외모가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도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난 이런 부분이 되게 모순적인데 오히려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요새 되게 드는 게 나는 겁이 많지만 빚을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 얘 겁도 없이 난 겁이 많아서 이렇게 한 거야. 이걸로 한번 제가 감히 한번 대비를 해보면 네. 선생님도 겁이 많아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까지도 조금 들어요. 네. 저는 가난한 게 더 겁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예. 맞아요. 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빚을 안 내고 모아서 하는 게 일반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그게 더 두려운 상황이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쓰신 가난이라는 단어와 제가 말한 그 옛날에 생활했던 것들이 매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한때는 이 일이 조금 싫어지기도 했어요. 왜냐면 연애를 할 때라던가 네네. 이럴 때 나중에 배우자의 부모님이 싫어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은퇴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봤어요. 나 빨리 이거를 그것도 공감이 그만두고 되네. 싶으면 더 열심히 해서 이거를 그만두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실력은 더 예. 쌓이고. 맞아요. 요령도 더 생기고 맞아요. 이만한 일이 또 없고 네, 되게 공감이 네, 되네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더 못 벗어나지 않나. 자꾸 선생님 말씀 한마디마다 공감이 되게 돼요. 나도 생각해봐요. 그냥 이런 오래된 집, 이것도 거의 반지하라고 할 만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집을 처음에 많이 했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좋은 집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이런 집은 사실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잖아. 맞아요. 그랬더니 이런 집을 또 오래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약간 손꼽히는 느낌이 됐어요, 이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없잖아, 별로. 이 분야에서 그렇죠. 선생님 분야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로프공은 되게 전망이 좋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기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정도 숙련된 숙련공? 숙련공한테는 되게 기회가 많이 열린 게 지금 MZ세대에서는 이 일을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해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배워야지. 배워서 매달아 놓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적응할 때까지 몇 달이 걸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또 일을 해서 숙련공만큼 이렇게 해내는 데까지는 한 2년이 걸리거든요. 그 기간을 버티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최저시급이 올라갔고 저희 이제 20대 친구들이 새로 오면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친구들은 무슨 일해? 그러면은 대부분 편의점에서 집 가까운 데서 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은 안 하려고 해. 그랬더니 저만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희 때는 못 물어봤던 거를 그냥 쿨하게 이거 하면 얼마 벌어요? 이거 하면 몇 시까지 일을 해요? 이게 처음엔 돈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 장점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무섭고 힘들고 그런
일인데 꼬실 거는 돈밖에 없는데 많이 벌어. 지금 나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게 최고 장점인데 그것만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주고 나면 오래 버티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되고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아파트도 고층을 올라가면 창 닦는 수가 20층짜리하고 15층이나 10층이랑 한 번 탈 때 닦는 유리창 수가 틀려요. 그래서 높은 데 가는 사람은 더 많이 벌어가고 낮은 데 가는 사람은 조금 덜 벌어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경쟁도 약간 있고 그러면서 실력도 더 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저는 아예 기술이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처음 갔다. 돈은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가 방해만 되지. 근데 일당이 뭐 편차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배울 때는 지금 힘든 일을 하니까 15만 원씩 줘요. 하루에. 생각하는 것보다 일을 많이 시킬 거예요. 보조 일들을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쓸데없는 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힘들어요. 긴장되니까 막 네네. 어깨도 막 이렇게 그런 경직되고. 것도 있고 문제는 요걸 떨어뜨리면 일을 못해요. 유리창 닦아야 되는 도구를 들고 있는데 놓치면 그런 사람들 많을 거 내려갔다가 아니에요. 저희 같은 로프는 PP 로프를 쓰는데 한 바퀴 반을 엮어서 내려가기만 해요. 내려가면 못 올라가요. 그런 걸 만약에 놓치거나 그러면 그러네. 1층까지 내려갔다가 네.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서 다시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그럼 예. 시간을 또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안 놓치려고 쓸데없이 힘을 꽉 주고 그렇구나. 안 떨어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밴드 같은 거 걸고 하면 그렇죠 않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막 움직이다 보면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줄도 있고 어떻게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 한번 체험 삶 현장으로 제 친구들은 다 와서 사실 말도 못하겠어요.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한번 오시면 오늘 장소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나이대랑 80년생입니다. 40대 중반 이제 됐습니다. 수업은 작년 이맘때 들은 것 같아요. 작년 한 봄에 우리 만났었는데 이 물건을 1년이 지났는데 낙찰받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좀 걸렸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바로 실행을 못했는지 그 부분도 이따가 여쭤보는 걸로 우선 집을 수리할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영상 찍기 전에 한번 같이 봤는데 집에 폼블럭을 엄청 붙여 놓으셨는데 원래 계셨던 분은 세입자분 60대 70대 사이 여성분이셨는데 혼자 살고 계셨었어요. 그 여성분이 혼자 사니까 구석구석 보기도 그렇고 짐도 있는데 사진 찍기도 네네. 그래서 첫 경험이라 흘깃흘깃 여기가 외진 쪽이어서 약간 황량한 쪽이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또 지도로 보면 바로 산 옆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나무가 많아서 밖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선생님. 네, 저기 수리 잘해서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을까. 겨울에는 제가 좀 한가해서요. 건물도 연식이 돼 있고 산 옆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임대해 주려고 선생님이 생각한 게 아니고 우선은 선생님이 잠깐 거처로 사용을 하고 네. 한 1, 2년 계시다가 임대를 주고 다른 집으로 옮길 계획을 중간 거처로 생각하시는 거니까 수리는 웬만큼은 다 하는 방향으로 네. 올 수리로 방향을 잡는 걸로 그러면 네. 여기 외벽 쪽에 있는 벽은 단열 처리를 해서 도배하는 걸로 잡으면 될 것 같고 그 아이소핑크 대고 단열재로 제대로 하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샤시 주변이랑 외벽 쪽은 단열 처리해서 도배하고 장판도 당연히 할 거고 그렇죠? 네. 장판도 당연히 한번 걷어봤는데 쭈글쭈글해서 여기 습한가 바닥에 했는데 한 그래서 3겹 정도가 깔려있어요. 콘크리트 면도 잘 말라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장판만 하면 될 것 같고 이왕이면 할 때 문지방 제거까지 하면 이게 평소가 좀 작으니까 네. 개방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문짝도 닫히는 건 약간 빡빡하긴 한데 문고리랑 경첩이랑 손만 보면 닫히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페인트도 해야 되나 싶어요. 근데 페인트 들어갈 때가 네. 여기 문이랑 몰딩도 사실 양이 안 많잖아요. 저것 때문에 페인트 공을 부르기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페인트가 저런 데인데 해야 될까, 선생님? 저 페인트 잘 칠합니다. 네. 마음이 놓이네요. 양이 적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수성 반광으로 저는 보통 이런 데 하는데 이것도 한 겹만 칠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네. 깔끔하게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페인트는 선생님이 하실 거니까 빼는 걸로 하고 전면 샤시만 선생님이 네. 교체하겠다.
근데 그것만 바꾸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개방감이 있는 모습이 또 될 것 같아요. 샤시 종류나 창을 뭐 이중창이냐 단창이냐 그거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거 한 면 하는 데는 한 200 아래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싶어요. 그 정도면 생각한 범위 내네요. 그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200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안쪽 창은 그래도 어울리지 않게 또 하이샤시로 돼 있어서 그리고 화장실은 타일 상태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써볼까 또 했지만 선생님이 차용할 거니까 그냥 올수리 하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렸고 그러면 나중에 네. 임대 줄 때도 네. 마음이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싱크대를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싱크대도 애매하게 기역자로 돼 있는데 여기는 후드 위치랑 가스 쿡탑 놓는 위치랑 개수대까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지만 기역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조금 가격 아끼려면 싱크대만 따로 해요. 왜냐면 싱크대는 인테리어 업체가 자기네가 하는 데는 없어요. 외주 줘가지고 맡기는 거거든요. 걔네도 비쌀 수밖에 없어. 싱크대만 따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전도 벽수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전 내리는 것까지 그런 거는 화장실 할 때 미리 말을 해놓으면 돼요. 싱크대를 벽수전 내리는 공사까지 좀 해달라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위쪽 천장이 무너져 내렸는데 거기는 약간 전에 누수가 있었던 느낌이 좀 들긴 해요. 혹시 합선이 있었는지 막 전기선도 따로 빼고 했으니까 세입자분이 왜 저렇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게 연락이 좀 될까요? 세입자분은 연락드려요. 네, 전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주면 그냥 임시방편으로 저런 식으로 제일 저렴하게 수리를 한 것 같으니까 누수만 멈췄다면 합판되고 전등하고 교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째 화장실을 올수리 하는 거니까 베란다에 발코니 바닥 타일도 새로 하고 현관 들어올 때 바닥 타일까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싱크대 하시는 분이 신발장을 같이 하니까 저희 신발장 위치 딱 잡혀 있는데 거기다 새로 짜가지고 하나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비용이 단열하고 도백 장판까지 하면 200 범위 안에면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열재를 또 얼마나 양이 들어갈지 그거는 편차가 좀 있겠지만 계략적으로 한번 범위 정도는 그래도 내가 알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페인트 가격은 좀 뺄게요. 등이랑 콘센트 이런 것도 다 할 거잖아요. 인테리어 업체한테 할 때는 선생님들 시간이 돈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고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니까 저런 세세한 거 신경 쓰는 게 돈을 떠나서 신경 쓰이는 부분 때문에 종합 인테리어 업체한테 맡길 때 그런 거가 편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좋아요. 선생님은 이거 신경 쓸 시간에 유리창 닦는 게 실리콘 쏘고 그게 훨씬 하겠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전등이랑 콘센트랑 다 해서 넉넉히 한 50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화장실은 200 잡으면 돼요. 그러면 450이죠. 바닥 현관 타일까지 다 해가지고 50 더 잡으면 그럼 500이죠. 샤시 넉넉히 하나 300 잡아보죠. 뭐. 그럼 800이에요. 싱크대도 넉넉히 200. 200. 그리고 막 수전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200 하면은 1000만 원. 항상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럼 100만 원만 더 잡고 한 1100 아래에서 해준다면 그냥 무난한 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그 100만 원이 이런 거 쓰레기 좀 남아있는 거 빨래 건조대 이런 거 못 쓰잖아요. 업체한테 다 빼달라고 하면은 그런 것까지 에어컨 어차피 안 쓰실 거니까 중고 업체 전화하면 떼가요. 돈을 사실 받고 팔아야 되는데 떼주는 가셔라. 것만 해줘도 갖고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 1000만 원 초반 정도면 샤시까지 샤시도 큰 샤시 딱 하나만 들어가는 거니까 뭐 저것만 바꿔도 분위기가 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 1, 2년 동안 거주하시는 데는 불편한 건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골치 아픈 소리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누수나 바닥 드러내고 이런 큰 공사가 아니니까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선생님. 그러면 경기도 고양 식사동 1층 빌라 98년식의 평수가 한 10평 되나요? 네, 10평. 전용 10평 투룸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3,199만 원입니다. 3,199 거의 3,200 정도라고 편의상 말씀드릴게요. 유찰 되게 많이 된 상태에서 낙찰 받은 거잖아요. 감정가가 얼마였죠? 그래도 한 49% 선에 받지 않았어요? 네. 6천 정도 선에 감정가가 돼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때 선생님이 되게 싸게 잘 받긴 했는데 이 물건에 하자가 좀 있었죠. 그게 주차장. 주차장이 어떤 문제였어요? 주차장을 창고로 개조를 해서 쓰고 계셨어요. 여기 전 거기가 주인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원래 전 채무자분이 네, 샌드위치 판넬로 막아가지고 방도 만들고. 위반 건축물을 이렇게 제대로 지어놓으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을 막 전기 선까지 따가지고 집을 하나 만들어 버리셨네. 걷다가 2층 집으로. 네.
자재 창고랑 생활 숙소까지 하나 집을 만들어 버리셔서 그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위반 건축물 때문에 대출은 받기가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거고. 네. 원상복구 시키면 대출을 해준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뭐 3천만 원 정도는 뭐 항상 들고 다니시니까 이거 네. 뭐 바로 바로 납부하는 방향으로. 네. 위반 건축물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으니까 과태료가 좀 나오긴 하겠네. 구청에 생뚱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02호에다가 완전 대각선 반대쪽에 주차장인데 그치, 공용부니까 선생님만 위반 건축물은 아니겠네. 건물에 전체에 잡혀있는 위반 건축물일 것 같은데? 그게 전 소유자가 네. 그 사용을 했다는 게 등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려있는 거네? 전유부에 위반 건축물 잡혀있겠네, 그럼 과태료는 선생님한테 고지가 되겠다. 예, 고지가 돼서 저 깜짝 놀랐고 깜짝 놀란 게 왜 깜짝 놀라셨어요? 금액 때문에 아니 금액이 아직 안 나왔어요. 부가 된다라고 예고장이 날랐는데 그걸 들고 구청에 찾아갔어요.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고 금액은 꽤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집보다 더 크니까 약도로 보면 이거보다 더 커요. 이거를 제가 한 게 아닌데 제가 내야 되나요? 얘기를 했는데 따졌죠. 그래서 이거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몰랐습니다 라고 그리고 이 우겼는데 안에 전용 면적 안에 베란다, 발코니, 샌드위치 판넬을 확장해 놓은 거나 부합물식으로 붙어있는 위반 건축물이라면 이거는 뭐 낙찰자가 책임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네. 전혀 별개의 공간에 있는 부분인데 이걸 또 선생님이 책임진다는 거는 약간 부당하진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네. 제가 나중에 경매정보지를 봤는데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주차장을 창고로 쓰고 있다고. 그게 위반 건축물 등재돼 있었는데 선생님이 입찰하기 전에 이거 해결됐다고 아마 나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생각을 못했어요. 낙찰 받고 보니까 위반 건축물이 있었던 거네. 네. 그래서 구청에서 뭐래요? 구청에서는 일단 억울한 건 알겠고 청구서가 날아가면 그때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상담하자고. 그래도 희망은 아직 있네. 네. 왜냐면 지자체에서 그럼 뭐 억울하시면 행정소송 하세요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도 그분은 담당자분이 좀 유하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것 같아서 협조적인 분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네. 기준, 절차, 법대로 무조건 하겠다가 아니고 네. 선생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주시는 담당자가 아니신가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운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벌금을 네. 유예시켜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벌금 나오는 건지 얘기를 했는데 뭐 얼마인지는 확실히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와서 한번 봤을 겁니다. 받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내 거냐 약간 따지듯이 가서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확인해 보고서 연락드리겠다. 그래서 네.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게 제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는 네. 이제 제가 소유니까 조금 한 수 접고 좀 억울하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좀 했더니 그러면 청구서 나갈 때까지 일단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나는 억울하다로 나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예, 지금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버리고 간 거라 나는 억울하다 이걸로 좀 밀고 갈까 생각합니다. 정 안 되면 제가 써도 되고 오히려 좋죠. 선생님도 사업을 하시니까 뭐 자재 같은 거 좀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왕 됐으니 내가 사용하겠다. 그거는 추후에 또 결정이 나면은 같이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거를 원상복구 하는 거는 너무 좀 과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미뤄놔도 되지 않을까. 유예를 또 시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결정이 되면 한번 더 얘기를 나눠봐요, 선생님. 그래서 낙찰은 3,200에 낙찰을 받은 거고 대출은 못 받았다. 하지만 나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벌면은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추후에 뭐 대출을 받는 것도 열어두기는 하신 거네요. 이게 원상복구가 된다면. 그리고 당분간 여기에 거주하고 추후에는 임대를 줄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 그럼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는 원래 아까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세입자분이 혼자 거주하고 계셨는데 세입자분의 배당도 있었어요? 보증금 받는 것도 있었어요? 네, 전세 3천에 살고 계셨는데 제가 낙찰받는 금액이 3,200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받아갈 줄 알았는데 반절까지
가지가 맞아요. 그게 최우선 변제금의 배당 범위가 네. 낙찰금의 50%까지만 최우선 변제를 해줄 수 있으니까 덩치 큰 물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조그만 물건에선 그런 일이 인천의 반지하 같은 데는 그런 네. 일이 꽤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천 중에 1,600을 배당을 받으시는 건데 선생님이 나머지 금액을 인수하는 건 아니었고 대항력은 없었던 세입자. 네, 였던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그래서 세입자분은 보증금의 한 절반을 또 손해 보시니까 거기서 약간의 부딪힘이 있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또 연세도 네. 있으셨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픈데 대항력이 없고 무조건 이기는 거다 처음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일단은 낙찰 받고 나서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으니까 바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일단 얘기를 많이 들어드렸어요. 전 주인이 연락도 안 되고 수리도 안 해주고 그런 흔적들은 뭐 많이 보이는 거 같네요. 많이 불만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많이 들어줬어요. 처음에는 듣는 거는 또 누구보다 잘하시니까. 예, 많이 들어주고 난 네. 다음에 안을 좀 보고 싶다. 좀 자세히 이제 상의도 할 겸 한번 찾아뵙겠다. 가지고 음료수 사들고 한번 왔었거든요. 뭐 이사 나가겠다 좋게 얘기를 하고 저는 월세로 하면은 재계약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월세로는 자기는 하기 싫다.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당연히 나가실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언제 나가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 안 나가신다고 갑자기 마음이 좀 많이 바뀌신 것 처음에는 같아요. 나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네. 파악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다 받는 줄 알았는데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같아도 그냥은 못 나갈 것 같다는 돈 물어내야지 나가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부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걸 제가 잘못 알았었던 거죠. 그래서 1,600 정도만 받으실 수 있고 요거는 이사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제가 드리겠다. 그리고 손해보시는 게 있어서 이사비를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 갈 네네. 준비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급한 거 없으니 천천히. 그렇죠. 바로 여기 와서 살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네네. 지금 어차피 옮기더라도 기존 집이 나가야지 편하게 사실 오는 건데 이게 배당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았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인감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인감은 이거 빼고 난 다음에 명도 확인을 한 다음에 드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내 돈 내가 받겠다는데 왜 못 주냐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좀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저는 배운 대로 내용 증명이나 이게 내 명의로 되면서 선생님한테 배운 것처럼 기존의 계약은 파기가 되는 거다. 배당을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네. 화가 먼저 올라오시니까 화가 얘기를 나죠.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여기저기 알아보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조금 바뀌셨어요. 근데 선생님 대신에 협조가 있어야지 나머지라도 네. 살릴 수 있구나라는 상황을 좀 파악하셨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선생님한테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 이렇게 먼저 인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 여쭤보고 명도 확인서랑 인감증명서. 네네 확실히 얘기를 듣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내가 그 돈이 있어야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을 하고 다시 받아서 이사를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충분히 조언은 들었지만 미리 해줬습니다. 사정이 너무 딱하시기도 잘하셨어요. 하고 2번, 3번 제가 찾아왔거든요. 얘기가 안 통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말을 해서 인감증명서랑 명도 확인서를 주고 언제 이사 날짜랑 이제 계약서를 확인을 했어요. 이사비도 먼저 달라. 다 드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고 다 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이사 날짜 정확하게 맞춰서 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피아노도 있었어요. 잘 빼주셔서 정말 마음은 되게 줄이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넉넉히 인심을 베푼 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네 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걸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죠. 그러니까요. 또 협상을 현명하게 선생님이 맞는 방향으로 잘 해결하셨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좋은 분을 만나서 잘 풀린 거지. 그래도 명도 확인서를 넘겨주게 되면 선생님도 분명히 불안하신 부분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네. 혹시라도 이분이 안 좋은 마음을 먹었다면 답이 사실 없어서 이번에는 그래도 잘 풀렸지만 다음에 할 때는 경각심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마음을 너무 졸였습니다. 쫄리죠. 선생님 유리창에 매달려 계실 때 정도의 마음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마음이 계속 불편한, 어딜 가든 머리에 떠 있는 그 느낌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진짜 나가실까 하는 부분. 네, 저는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선생님이 여태까지 덕을 많이 베풀고 사신 만큼 병도도 수월하게 풀린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수리되면 바로 와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비워두고 거기 집 거기 나가면? 계약이 9월 달이거든요. 여기보다 집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거기서 있다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뭐 이자도 안 나가니까 서둘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또 드네요, 선생님. 그럼 뭐 수리는 천천히 해도 되겠다. 그럼 선생님 먼저 와서 그 수리 맡기기 전에 시간 넉넉하니까 페인트만 그냥 막 칠해놔요. 이러면 묻어도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서두에도 선생님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선생님 왜 또 이렇게 투자를, 누구보다 돈을 또 이렇게 많이 버시는 분이, 제가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한데 선생님이 거의 상위권이에요, 수입이. 아니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래도 그 의사 선생님도 그분도 똑같았어요. 나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얘기 하셨거든요. 다른 업종은 잘 모르겠는데 네. 요즘 느끼는 거는 저를 갈아 넣어야지 돈이 나와요. 발이 믹서기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믹서기에 갈리는 느낌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갈리면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겁나는 부분이 있어요. 줄 타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있지 않나 싶어요. 제 모자이크니까 한 달에 매출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요, 소득이 맞아요? 소득, 그럼 매출은 더 높다는 거네? 네. 와. 매출은 저 혼자 일한 게 아니라 저희 그쵸, 식구들이 그러니까. 예,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근데 같이 선생님 그러면 소득이 최근에 최고 소득을 찍으셨다 그랬어요. 최고 소득으로 로프공 플러스 사업소득까지 합치면 2천만 원까지 찍어봤습니다. 와, 월 2천만 원 순소득으로 갖고 가는 거잖아요. 거의 또 선생님 하시는 일의 장점이 그런 자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 편이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소득을 또 이렇게 버시는 분들 또 이런 집을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선생님 처음부터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가난 이 부분이 난 더 두렵다라고 말씀을 좀 하셔서, 선생님도 이 일을 아까 20년 정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20년이면 거의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을 한 건데 어떻게 또 여기에 입문을 하시게 됐는지. 더 어렸을 때는 가정 환경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조금 조심스럽게 들긴 하는데. 네.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어요. 학생 때부터. 네, 공부 쪽보다는 자기 파악이 잘 돼 있었네요. 아, 나는 공부 쪽보다는 이쪽을. 자기 파악이라기보다는 무조건 공부가 싫었죠. 그런 틀에 박힌 거 네. 일단 누가 시키니까 더 싫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공부를 못 했었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네. 이런 게 이제는 고마운데 네. 그때는 그걸 잘 몰랐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부모님들은 일하러 가시잖아요. 되게 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중학교 때인가 저도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전거 타고 저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때 조간신문 말고 석간신문. 학교 끝나고. 맞아요. 예. 뭐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했던 기억이 저도 나네요. 근데 선생님들 5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공부 쪽보다는 빨리 좀 돈을 벌어야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그 전단지 알바도 하고 학교 다니면서 아, 많이 전단지.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 유행했던 게 부동산 명함. 그거 말고도 문고리에 열쇠 스티커, 요게 단가가 괜찮았어요. 그렇구나. 네. 거기 항상 붙어 있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남의 거 위에 또 붙이고 네. 또 붙이고 또 KFC, 주유소 이런 것도 하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는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싶어서 알바를 2잡, 3잡, 4잡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개까지도 해본 적이. 편의점 알바를 야간에 하고 나면 아침에 이제 세탁 배달을 해요. 그럼 그 세탁소에서 이제 카페트 세척이라던가 뭐 네네. 이렇게 잡일을 또 그렇게 하고. 그게 몇 살 때? 19살? 군대 가기 전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트 하고? 그럼 그러고 몇 나서 시쯤 돼요? 그러면은 한 3, 4시 오후 그쯤 네. 되면은 동네 이제 복지센터에서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태권도 가르치는 거를 하고. 종목은 다양하네요. 태권도랑은 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태권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아, 태권도가 단점은- 그때 한 네. 3단 정도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3단 있으니까 태백 그치. 정도는 잘 하시는 거죠? 아유 예. 그리고 나면은 집에서 이제 포장마차를 하시는데 그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끌고 나가서 설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네네. 이제 설치해주고 편의점 가서 야간에 일을 하고 오면 포장마차를 걷어오는 게 또 힘드니까 끝날 때 놓고 오시면은 제가 이제 정리해서 걷어다가 와. 놓고 그렇게 해서 편의점이 격일제거든요 야간은.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좀 자고 하루는 거의 뭐 한 두세 시간 자고 그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지독하게 살았네. 근데 돈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잠을 안 자면서 막 일을 했는데 그렇게 막 돈이 안 돼요. 세탁소 세탁 배달을 하면 제가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네. 보조거든요. 어. 짐 날라다가 차에다 싣고 아. 세탁 공장에서 세탁물을 갖다 주는 그런 걸 하면 네네. 옆에서 자게끔 많이 해주셨어요.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좀 하지 않았나. 내가 쉬지 않고 잠시간 줄여가면서 일을 했는데 돈이 되지 않는구나. 그 당시에 92만 원인가 다 합쳐서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 25년 전 저희 친구 중에 짜장면 배달 좀 오래 한 친구는 120만 원씩 벌었었어요. 어. 아 이건 아니구나 음. 싶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고 중국집에 배달을 하게 돼요. 120 받아야 되니까.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이제 네. 거기 있는 중국집에 갔는데 초보라고 4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배워야 되니까 배워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낮에 짜장면 배달을 11시간 12시간 하면 또 편의점 가가지고 밤에 그걸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에이, 체력에 자신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또 젊었으니까. 싶었는데 이렇게 밤을 새고 와서 또 이렇게 짜장면 배달을 하니까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연세대학교 뒤쪽에 이제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네. 차가 막히니까 꾸벅꾸벅 졸았나 봐요. 그러다가 아, 정지에 있을 때? 비 맞으면서 자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오토바이 타면서 그것도 잠이 오더라고요. 살짝 졸면서 앞차를 콩 하고 박았어요. 근데 되게 억울한 게 하이바 쓰고 있다고 아저씨가 내려서 이 손바닥 이만한 손으로 이렇게 쾅 하고 때리시는 거예요. 되게 억울하다.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때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래서 하이바 손바닥 한 방이 선생님의 육체적인 고통의 충격이 아니고 정신적인 충격이었다는 생각도 드네. 네. 자극제가 좀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돈은 내가 좀 많이 벌어야겠다. 근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 어. 잘 안 됐어요. 카드 영업도 했었거든요. 제주도까지 가서 영업을 해봤어요. 제주도가 뭔가 수당이 더 좋나? 아니요. 같이 일하던 분이 좀 도전적인 분인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으련 해가지고 왠지 그런 거 영업은 서울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제주도라고 네. 하면 다른 관점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 제주도부터 전국 일주를 한번 해보자. 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야간에도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야간에 영업할 수 있는 거는 병원 같은 경우는 3교대를 하거든요. 응급실이나 그쪽에는 이제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네. 밤에도 영업을 하고 아, 낮에도 영업을 쉬지 않고 일을 했네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진짜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아, 스님 좀 영업 잘 못할 것 같은데. 진짜 못해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먹고는 네.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사람 대하는 거나 네, 이런 네, 게 많이 늘어서 괜찮은데 네. 아, 그때는 머뭇머뭇거리고 많이 네, 못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쪽은 아니구나 느꼈다고 생각 좀 드네. 다음 업종은 뭘로 갔어요? 그렇게 헤매다가 동네에서 벼룩신문 교차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보고 월 300을 주겠다. 외벽 청소. 어. 너무 생소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300만 원을 주지? 와, 하고 그때 300이면 엄청 큰 돈인 거잖아요. 네, 25, 6 이때쯤 네. 있으니까 그럼 한 2000년 초반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때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우락부락 하신 분들도 많고 막 문신 있고. 등치도 크고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 사무실 직원까지 거의 한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숙소도 있고 어. 전국에서 막 사람들 오고 그런데 네. 아,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보고 왔는데 집이 가까워서 그거 그래서 중요하죠. 뽑혔어요. 아, 그래서 로프공 회사에? 업계에 입문을 하시게 된 거네. 네. 20년 전에. 그렇게 돼서 이제 네. 시작을 하게 됐고 적성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많이 헤맸습니다. 거기다가 나이도 막내라서 힘든 것들은 형들을 많이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안 늘더라고요. 돈이 되는 일, 아까 고층 이런 거 돈이 되는 거고 실력도 상승시킬 수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는 안 맡겼나 봐요. 네. 그래서 숙련공이 되려면 2년이 필요한데 저한테는 한 3년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눈치도 좀 없고 이게 빠릿빠릿해야 되는데 시키는 것만 하니까 알아서가 안 되는 네, 입장이다 네, 보니까 이게 기존부터도 알바나 뭐 그런 거밖에 안 해봤으니까 알아서 하는 게 잘 안 됐는지 지금이라면 잘할 수 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초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초보의 마음을 알아서 신입이 오면은 좀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좀 누구보다 그 신입의 마음을 잘 배려해 줄 수 있는 사장님이 된 이유가 있었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괜히 그 시간을 남들보다 좀 길게 선생님한테 준 건 아니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더 크게 만들려는 절대자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진 않은데 그럼 그때는 약간 월급도 남들에 비해서 좀 더뎠겠다, 올라가는 게. 제가 처음 받았을 때 일당이 65,000원이었어요. 보통은 3개월은 수습 기간이라서 65,000원을 받고 수습 네. 기간이 지나면 일당이 3,000원씩 올라. 그래 일당에 3,000원이면 또 한 달로 치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간다고 보면 되죠. 그의 마지막 때는 9만 몇천 원까지도 올라간 것 같아요. 숙련공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하신 거고. 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러면 처음 입문은 유리창 닦는 거 이렇게 닦는 거 맞죠? 네, 빌딩에 매달려가지고 선생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선생님 생각이 항상 나요. 이렇게 계시고 근데 되게 젊은 분도 계시고 하더라고. 건물 주변으로 이렇게 펜스 같이 좀 쳐놓고 물 계속 떨어지니까. 네, 맞아요. 예전에는 엄청 많았어요. 업체들도 많고 닦는 것도 많은데 서브프라임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일이 많이 없어졌었거든요. 빌딩 청소 이런 것들을 실업자도 많고 어떻게 보면 꼭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어서 그런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일을 3일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또 차근차근 일이 많아져서. 그러면 유리창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는 경기가 나아진다는 조짐이라고 봐도 되겠네? 네. 왜냐면 경기 안 좋을 때는 안 한다며. 그래서 처음에는 유리창 닦는 걸로 입문을 하셨는데 이게 분야가 청소 중에서도 로프공이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뭐 페인트라던가 맞네. 막 글씨 쓰고 막 코킹이라던가. 그러시는 분들 예.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청소도 분야가 다른데 빌딩 청소 따로 있고 아파트 청소 따로 있고 그렇거든요. 호환이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좀 전문 공종이 나아지는구나. 그래서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품뛰기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양보다 조금 더 하면 더 주는 그런 거고 아파트는 이제 평당가로 해서 자기가 닦는 만큼 가져가는 저는 아파트가 맞더라고요. 둘 다 하는 만큼은 맞는데 빌딩은 같이 매달려요. 왜냐면은 옆에 물이 튀면 물자국이 남으니까 물을 와이퍼 같은 걸로 이렇게 싹싹 긁어가지고 물자국이 안 나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같이 여러 명이서 매달려서 쭉 닦고 내려오고 약간 옆으로 팀워크도 가서 중요하네. 예.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명 이런 식으로 올라가가 따로따로 올라가서 자기가 또 맡은 개별 거에 세대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든다. 그냥 거의 자영업처럼 너가 닦았으니까 거긴 너가 책임져. 거기에 대한 금액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별로 타치가 없었어. 욕심 부리기도 좋고 그래서 저하고 맞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절을 못 하다 보니까 얘한테 붙여놓으면 초보자들 잘 가르쳐 이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지는 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선생님 이미지가 직원분들 한 4-5명 있는 사장님이라는 생각을 그런 이미지에선 별로 안 느껴지시긴 했거든요. 근데 과거사를 또 들어보니까 선생님만큼 또 잘 맞는 분이 없겠구나라는. 그리고 아까 통화하시는 것도 살짝 엿들었지만 직원분들한테 성심성의껏 말씀을 전달한다는 게 느껴진 것 같아요. 젊은 친구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면 조금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조곤조곤 설명을 잘 해주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업체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수입이 최근부터 늘어났다고 하셔서 작년에 만났을 때는 그때도 일 바쁘다고 하셨던 것 같긴 했는데 네. 그때는 지금하고 좀 많이 틀린 게 그때는 사실 식구들이 더 많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더 없었어요. 제가 은퇴를 했었습니다. 왜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다른 업계로 왜? 가고 싶어서 여기 회의감 같은 게 좀 들었어요? 저희가 위험한 일이다 보니까 컴에도 좀 나왔는데 사망사고가 좀 있었어요. 같은 현장에서 그런 거를 겪고 나니까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럴 좀 것 같아요. 제 소신에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런 사고를 겪는 일이 생기면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만뒀다가 마땅한 일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늠을 해보기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들은 게 오래 하는 사람 적은 이유가 사고 나는 비율도 있다는 얘기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서
20년을 하시는 게 쉽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은 업종 특성상 사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어요. 네, 제가 같이 일하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아, 한 4년 네네. 전쯤인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런 걸 겪고 네네네. 나니까 아, 그러면 막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네, 들어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동료이고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 저희도 마음이 아픈데 유가족한테는 저희는 적이거든요. 상가집에를 갔는데 약간 눈빛이나 무슨 행동하는 것 자체 너희는 왜 멀쩡해 이런 느낌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저희도 속상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사장이 아니라 네. 직원이었고 사장은 따로 있었는데 사장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 보고 저희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그러네요. 아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람이 많이 불었다, 비가 음. 많이 왔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생길 것 같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고는 이렇게 규정대로만 하면은 거의 다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고라는 게 사고 나고 싶어서 나는 그렇죠. 사람은 맞아요. 없죠. 사고를 안 나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누구 잘못이라기보다도 그냥 때가 안 좋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인을 파악하자 보면은 분명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네. 저희는 거의 파악을 안 해요. 아, 이게 뭐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네. 대충은 유추는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제가 경매에 대입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세상이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생분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 게 분석을 많이 해요. 폐차란 이유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폐차를 했으면 1등은 도대체 왜 저 가격을 썼을까, 그런 분석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 내가 떨어진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는 분들도 저는 꽤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당연히 저도 했었고, 근데 그거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떨어진 사건과 내가 앞으로 입찰할 다음 물건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 저는 분석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내가 떨어진 물건에 입찰한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 라고 하면 그게 딱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굳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사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다양한 사람들 많이 보고 선생님같이 낙찰받는 분들, 명도하신 분들, 명도도 힘들고 어렵고 세입자도 금방 받고 천천히 받고 공실도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는 분들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이 보잖아요. 그 이유를 굳이 찾아내는 게 크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걷다가 굳이 에너지를 잘 안 써요. 이제 그거는 그냥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야. 선생님 아까 때라고,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나랑 맞지 않았던 집이야 라고 치부를 해버렸더니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 원인을 찾는 게 뭐가 중요해. 일은 벌어졌는데. 맞아요. 그리고 나는 기본만 지켜서 하면 되지. 선생님도 일하실 때 기본 원칙만 지켜서 하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다른 변수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요? 벌어질 일이니까 벌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업에 비해서 페이가 좀 센 편은 맞잖아요. 네. 또 선생님 나오신 걸 보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 열에 9명은 그냥 왔다 가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한테 조금 잘 맞을까? 수입만 들었을 때는 매력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아니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이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래? 이게 낭떠러지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도 다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뭘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게 맞네. 차에 맞아. 혹시나 뭐 지나가던 사람한테 맞네.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계속 운 좋게 나를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장기간 하면은 언젠간 한 번씩 겪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20년 차 로프공이라고 얘기를 하면 20년 됐으니까 이게 금액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만약에 목수를 20년 동안 했으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업자를 내고 사업 수완이 생기고 또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기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매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선생님 말씀에서 저도 감히 한번 또 생각이 좀 드는 게 무슨 일이든 하나를 20년 했으면 당연히 그 수입을 벌 수 있다는 생각도 조금 조심스럽게 드네요. 네. 왜냐면 20년을 했다는 걸 그냥 그 업무에 대한 스킬만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면적인 갈등도 되게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이 투자를 한 지가 10년, 뭐 선생님의 절반밖에 되진 않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 그냥 회사원 하면서 그냥 월세 만들어가는 그때 수입이랑 지금 수입이 제 나름대로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제 나름대로 남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 주택을 꾸준히 오래 저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집을 보는 스킬만 늘어서는 아닌 것 같아. 그 오면서 나도 갈등하고 아이 나도 이런 거 싫어 했던 때도 저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도 똑같아요. 저도 다시 제가 왜 돌아왔겠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를 최근에도 저는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낙찰을 받았고 근데 왜 했겠어? 이거만 한 게 없구나.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괜찮구나 를 느꼈기 때문에 저도 지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당연히 불편한 것들도 있겠지만 이것만한 게 선생님한테 잘 어울리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감히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진짜 간절한 사람은 진짜 독한 마음 먹고 단기간에 한 3년, 5년 안에 금액이 다른 데보다 빨리 오르고 쭉 간다고 보거든요. 저희 업 특성상 위험한 일을 하니까 처음에 좀 빨리빨리 올려주긴 하는데 이게 어느 수준이 올라가면 그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일당은 똑같거든요. 기공에 대한 일당은 거기서 뭐 사업자를 내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금액으로 쭉 이어가기 때문에 딱 그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까지만 딱 모아서 경매를 한다든지 할 게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지 그냥 이걸로 저처럼 꾸준히 일을 하는 거는 바라진 않아요. 이왕이면 좀 안전한 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 되게 저도 공감이 되고 겉으로 봤을 때 위태로워 보일 때도 저도 당연히 드는데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저는 아직도 뇌리에 되게 박힌 것 같아요. 로프를 타는 거 위험보다 가난함의 위험이 나는 더 끔찍하다라는 부분에 이게 오히려 지금 하는 일이 어쩌면 더 안전한 거 아닌가라고 선생님은 판단을 하신 거라고 저한테는 제일 안전한 직장일 어떻게 수도 보면. 있어요. 저는 일 끝나고 집에 갈 때 운전할 때 졸려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워요. 줄 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위험한 졸리지는 않은 졸릴 수가 없을 것 같네. 네. 저도 내가 다녔던 회사만 다녔던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집을 늘리면서 빚을 계속 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 빚이 많은 거에 대해서 더 위험하고 위태롭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빚을 내지 않는 게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선생님도 그런 관점에서 로프를 타고 있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 위태롭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은 오히려 로프를 타는 게 안전한 삶이 아닌가라는 선생님한테 깨달음을 하나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번외 질문인데 선생님은 그러면 바이킹 이런 거 잘 타겠어요? 굳이 탈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번지 점프만 아니면 됩니다. 제가 조금 예민한 질문이나 신뢰스러운 질문을 한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긴 하는데 용기 있게 또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낙찰받은 과정 그리고 선생님 삶에 대한 로프공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말을 하나도 못하네. 아니요.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잘하고 말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